스루프 타임즈 2022년 10월 3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자는 3분기 기업의 영업 잠정 실적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매운동 통해 알게 된 SPC그룹의 실체, 민플러스라는 무슨 뉴스 매체가 있네요. 강호석 기자. SPC에선 왜 이렇게 산재 사고가 많을까 했는데 주요 원인으로 그 기자가 접근한 것은 주야 맞교대, 2교대라는 얘기죠. 이게 벌써 10년 전이 아니고 거의 뭐 한 20년 전에 일반 기업에서는 대기업들은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되는 그런 공장을 전제로 합니다. 3교대를 이미 했었고, 또한 노조하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직원들을 자르지 않고 4조 3교대로서 원만하게 합의를 봐가지고 운영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2교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열악한 근무 환경이다. 요즘 뭐 주 52시간제인데 맞교대면은 12시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그 24시간 계속 공장을 돌린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뭐 90몇 시간을 이게 그 노동법상으로 이게 되는 얘기인지 이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주요 2교대를 한다는 건지. 그래서 그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이 또 얼마나 되는지도 매우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그 불매 운동이 현재 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이 사진까지 어디 잘 구해서 비교를 했는데 과거에 상미당이라는 데서 그 출발한 그 삼립 이 빵이, 우리 어렸을 때 그 삼립 그 크림빵 먹는 게 그게 꿈이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대기업이 됐는데, 이제 그 파리 바게뜨는 이제 파리 크라상이라는 또 별도의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이렇게 그 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상반기 거를 다시 한번 좀 찾아봤더니 매출이 7,556억 원 했었고, 그 전년도보다 16% 증가했었고, 매출 대비가 더 증가해 가지고 스루풋 금액은 좀 적게 11% 상승을 했고, 스루풋율은 1.5% 떨어진 거로 이렇게 그 분석이 됐었습니다. 운영비용 9.2%가 증가했고요. 그러나 어쨌든 생산성은 올라가지고 상반기 영업이익이 321억 원이 나왔었습니다. 인건비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 직원 수가 2,759명으로서 상반기에 2,640만 원, 아니 2,640만 원인데 전년도보다 8.5% 임금 인상이 됐습니다만은 연간 한 5,280만 원 전까지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면은 뭐 거의 이 소기업, 중소기업 규모고요. 2교대를 해서 이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은 매우 문제가 있는 그런 거로 인식에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보고서 주석을 좀 많이 훑어봤는데 근무 교대 조건 뭐 이런 거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앞에 그 기자는 어디서 어떻게 취재했는지 그것이 조금 더 좀 뭐 밝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 회사 관계자의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의하면 뭐 이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12시간 맞교대라는 게 과연 일반 대기업에서 그게 노동법상 성립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YTN 사이언스에서 그 물류센터의 작업 속도 문제를 해결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소제목을 제가 그냥 캡처해서 좀 가져온 건데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제 물류를 그 인공지능화 했다 그러는데, 뭐 인공지능으로 그 물류 자동화하는 추세는 뭐 옛날부터 그 해온 거 있지만은, 핵심적으로는 자동화 이전에 그 재고 관리의 어떤 그 기법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LG 생활건강도 좀 관심 대상의 그 회사긴 합니다. 주가가 엄청 높았었는데, 중여설 등 안 사요. 그 50만 원대로 추락을 했는데, 머니투데이 오정 기자의 뉴스인데요. 모델은 누구죠? 누구죠? 이름 잊어버렸네. 우리 자꾸 자관 이렇게 그 올라갔다가 팍 그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별도로 얘기했지만은 중국 시장을 이 생존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말하자면 그 적응, 현재 상황에 그 적응하려고 그러면은 생존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그 언급을 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을 버린 거를 노말 상태로 봐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될 거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매출이 전년도보다 한 6,900억 정도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영업비용이 적게 감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업비용은 더 증가를 더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그 4,664억 원이 그 줄어들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그 44.5% 감소한 거로 그렇게 잠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연말 예상액은 한 6조 7천억 원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10월 말에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영업 잠정 실적을 내고 있고 11월부터는 이제 3분기 실적들을 정식 공시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잠정 실적이라고 한다면은 뭐 회계법인이 아직 그 감사를 안 해서 비공개하는 건지, 그래서 잠정으로 내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이미 다 그 전산화된 시대에 뭐 이렇게 늦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바로 그냥 이 3분기 거를 좀 빨리 좀 공시를 했으면은 일반 이 투자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텐데요. 효성, 그 지주회사화 돼 있는 거죠. 그 금액은 다 생략하고, 그 전년 동기 대비 이 증감률만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매출은 9.5%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죄송합니다. 영업비용은 32.8%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84%가 감소했습니다. 효성 중공업이 매출은 14.4%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도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증가를 해서 영업이익도 거의 똑같이 14.9%선 정도로 증가한 거로 효성중공업은 좀 실적이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효성 TNC가 매출이 15%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35.9%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그 84.4%나 감소했습니다. 효성화학이 19.3% 증가했고 매출이 영업비용은 45.5%가 더 크게 증가해서 무려 영업이익이 245.8%나 추락을 함으로써 영업손실 2,41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코엘 패션이라고 이것도 좀 그 규모가 있는 그 의류 패션 업체 같아요. 매출이 그 152.1%가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더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20.1% 증가에 그쳤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매출이 14.7%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9.7%뿐이 증가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58.7%가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떤 그 판매 가격 그 상승이 성공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업 보고서가 나와 봐야 이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니아라는 약간 중견기업인데 매출이 0.4%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영업비용이 21.1%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64.1%가 감소한 146억 원의 그 이익을 냈습니다. 호텔 신라가 어떤 유튜버가 뭐 이부진 씨를 계속 유튜브로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호텔 신라 사장이신데 매출이 36.7%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약간 더 증가했습니다. 38.4%. 그래서 영업이익이 9.4%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850억 정도 이익을 냈는데 면세점인데 면세점도 이제 화장품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아직 그 3분기 영업잠정 실적을 공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매출이 이렇게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상반기 때 그 분석한 그 기억으로 보면은 매출을 이렇게 늘리는 데는 뭔가 어떤 그 획기적인 영업 정책의 변경이 있어가지고 판매 수수료가 꽤 어디다가 지불을 하면서 매출을 외형을 증가시킨 거로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S1이 그 보안 관계 뭐 이런 데 하는 회사죠. 삼성 계열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에서 떨어져 나간 거로도 소개되기도 하는데 매출이 7%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7.9%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0.9% 감소했습니다. 두산밥켓이 규모가 이렇게 큰 줄 몰랐는데요. 매출이 6조 2천억 원대네요. 그래서 매출이 53.8%나 크게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49.9%.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들이 이 매출 증가보다 대부분 영업비용 증가가 더 많아가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게 우리나라 2022년도의 추세인데 이렇게 말하자면 영업 성적을 잘 내는 기업들도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은 86.1% 증가했습니다. 한샘, 주방기구의 그 상징적인 회사죠. 매출이 9.3%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4.9% 적게 감소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01.9%가 하락을 해가지고 영업손실 14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마 그 연말 결산이 되더라도 영업손실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뭐 작은 금액선에서 어떻게 방어는 할 것 같습니다. 이 창업자가 이 회사를 팔았죠. 어떤 펀드 이런 투자 회사에다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같이 조선 3자 중에 하나인데 3분기에 이 매출이 9.7% 감소했고 영업비용 누적적인 겁니다. 17.2%더 감소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여기에서의 마이너스는 적자에서의 마이너스는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50.8%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5천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거의 5천억 원대를 이익을 더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내년도 조선업은 좀 개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DL 대림의 지수 회사면 여기서 케미칼까지 포함하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124.2%나 크게 증가했는데 아깝게도 영업 비용이 134.8%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38.8% 증가하는 거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많이 증가하긴 한 거죠. 종근당이 10.7%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비용이 조금 더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1.1% 감소를 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매출이 34.8%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20.8%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현대유아 자동차 부품 현대차 계열 종속기업이죠. 매출이 무려 55.4% 증가했고 똑같이 이 영업비용도 55.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54.5%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된 거를 100% 판매 가격에 다 반영을 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적자나는 데가 적자가 아니고 영업이익이 팍 주는데 현대 계열이라서 현대차 계열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판매 납품 가격은 어떻게 보장이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현대 글로비스 물류죠. 해상 물류까지 포함해 가지고 매출이 규모가 큽니다. 20조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26.6% 증가했는데 영업비용 역시 적게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68.9%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LIG 넥스원 이 방산 업체에 좀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매출이 29.1% 증가했는데 영업비용 적게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102.4% 증가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이 무역회사 성격이죠. 어느 정도 매출 이익 마진율을 보고서 하는 업종의 특성이 있긴 있습니다. 매출이 14조 원 6천억 원대로서 20.7%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18.4% 증가했습니다.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80%가 증가했습니다. 무림 PMP니까 무림 제지의 회사 이름인 것 같은데 매출이 27.1% 증가했고요. 영업비용 역시 적게 증가했습니다. 20.6%로. 그래서 영업이익이 268.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조업이 다 매출 증가보다 영업비용이 더 증가했다. 인플레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판매 가격에 대부분 그만큼 인상을 못 시켰다. 우리 소비자 물가들은 매우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하지만은 이렇게 기업 중에서는 성과를 그래도 꾸준히 잘 내는 기업들이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원산업 역시 송원산업도 튼튼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케미칼 계통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출이 44.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 34.9% 증가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132.6%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제약이라고 중소형 제약회사인 것 같은데 매출이 7.6%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6.7%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영업 손실이 좀 개선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전년도에 33억이었는데 그래도 28.5%가 마이너스는 여기서는 개선이 된 거죠. 플러스로 말하자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을 좀 줄였다. 이렇게 되겠네요. 봉화광산 그게 그런 게 있었나 광산 매몰이 있었던 얘기를 몰랐는데 26일 날 있었던 모양이에요. 늦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 처벌 위주 정책만으로는 희생 막을 수 없어 예방이 핵심. 이게 이제 제가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SPC 근로자 사망도 그렇고 아자 2조 2교대 근로조건 이런 것도 있지만 생산 시절의 안전장치라든지 그런데 상당히 더 투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광산이라는 게 한번 사고 나면은 바로 그냥 인명사고하고 직결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아연광산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다 파먹은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아연광산인지 좀 나오고 있는 게 좀 있다고 그러는 거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무슨 최선을 다하고 이 사망을 한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하는 얘기는 다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정책, 우리 그 품질을 한이나 그 환경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프리벤티브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원인 분석을 해서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이제 예방 방지 대책이겠죠. 그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뭐 지시도 있었겠지만은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좀 최선을 다해서 그 좀 빨리 구조 작업을 좀 진행해라,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광산 매몰에 대한 그 또 뭐 여러 가지 그 산업재해 안전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또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래도 중요한 거는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 솔직히 그 옛날에 직접 그 데리고 있던 그 직원이 과로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운행을 그게 아주 특장차 운행을 했는데 그 3일에 2회 운송을 해라. 그래야 쉴 수 있다. 그런데 이 돈이 없던 것도 아니거든요. 피곤하면은 그 물량이 늘어가지고 하면은 차를 하나 더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피곤감 없이 그 고속도로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돈 욕심에 그걸 너무 좀 과로해서 했던 것 아니냐. 결국 사망 사고가 나고서 결국 이 특장차를 더 샀다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그 조직을 떠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문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그 관련 직원들한테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지 뭐 이렇게 무리하게 운행을 했느냐 했더니, 노조위원장이라는 새끼가 아니 그 문상화 가지고 지금 슬퍼해야 될 때 무슨 그따위 그놈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노조위원장 새끼하고. 뭐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같은 지금 그때도 마음이었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고는 사고고 문상 온 거 자체가 예의를 다 한 거고, 그다음에 조의를 표하고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노조위원장 그놈은 물론 나보다 그놈이 그 나이가 많이 먹었었어요. 뭐 아니 거의 연배 비슷했던 것 같은데, 좀 감성적으로 좀 뭐 참 무식한 말들을 그렇게, 노조하는 애들은 무식한 말을 우선 떠들어 대는지, 육두문자까지 뭐 거의 나올 뻔 하다가 이 직원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중언부언 좀 했습니다만은, 이 경험을 했던 것으로는 정말 그 시스템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돈을 들여서라도 투자할 건 투자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진핑 부소 짐 싸는 중부자들 120억 죽대 70억 헐값에 내놨다.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도 부동산 투기한 거 맞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시 막아야 되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중국 가서 우리가 뭐 땅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공산국가니까. 자원 어쨌든 이 시진핑이 계속 독재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말하자면은 뭐 이 재산들 팔아가지고 중국을 탈출하려는 거냐. 그랬더니 이 공동부유라는 게 말은 좋죠. 사회주의 사상으로서는. 근데 공동부유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유라는 말들을 또 좀 즐겨 쓰긴 했죠. 그 좌파 정권이. 그러니까 공유하면은 뭐 내가 이런 그 방송에서는 진짜 못할 얘기인데, 보노보 얘기는 어느 정도 이 암시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 니들 그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폴란드 원전 사업 결국 미국으로 한수원 고배 연합뉴스 TV인데 미국 정부가 적극 지원한 얘기고 2단계 뭐 LOI라는 게 이제 같이 뭐 2단계 그 작업하는 거. 그러니까 핵심 뭐 돈 되는 건 말고 뭐 건설 이런 쪽에 또 하청 받는 식으로 그 들어가는 거로 돼서는 좀 뭐 좀 곤란하지 않겠나. 예, 어쨌든 그 우리는 그 전략적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 이 원전에 대해서는 미국과 그 이 공조, 그 공동 컨소시엄을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사후 약방문 같은 그런 의견이지만은 우리가 그 방산 쪽은 많이 그 무기를 수출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미국하고 이렇게 경쟁하게 될 날이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또 그만큼 올랐던 얘기고 미국에서는 뭐 여기 그 뭐 해리스 부통령까지 나서고 에너지 장관까지 나서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그 한전만 나갔고 뭐 정부 뭐 이런 사람 주요 그 간부들까지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폴란드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 또 힘의 관계상 또 뭐 여러 가지 그 정치 외교상 미국 거 우선 선정했다는 거 할 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그것도 원자력 그것도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해야 뭐가 좀 뭐 떡고물도 많이 떨어지고 그럴 거다. 그 SML도 좀 향후 어떻게 이 추진이 될지 소형 원자로요. 그것도 참 추가적인 관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제목 없이 요 왼쪽은 그 태극기 부대 이 보수단체라고 표현하는데 나 이 보수단체 아새끼들이 싫어요. 거기다가 또 얘네들도 싫어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보단체, 보수단체, 진보단체라고 그러는데 노총은 현재 일자리가 있는 애들 아니에요. 그 빨간색이 두르고 결사라는 말 나오면은 그건 난 일본노 친일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사가 가미가제거든요. 결사 반대 뭐 하는 얘기는 그래. 그러니까 네가 보통 그러니까는 그 자살 사건도 일어나고 그 분신 자살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스스로 죽어가지고 뭐 이 자기네들 그 동지들한테 이익이 된다면은 뭐 이런 게 이제 사고 방식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갑자기 노란 색깔로 인쇄물들을 그렇게 다 바꿨죠. 빨간 색깔로 하다가 여기 그 보수단체에서 나온 사람들 보면은 할망구들이 또 많습니다. 할배들하고. 이 사람들 그 돈 받고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인쇄업자는 어디를 하든 인쇄업자는 돈을 벌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이죠. 아니 29일 오전인데 충북 괴산군 쪽에서 규모 4.1의 지진이면은 뭐 강도가 좀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 진원지 근처에 그 앞산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앞산 우리가 옛날에 그 요 정도 높이 사는 뭐 동산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피라미드 같이 생겼네요. 이게 그 진짜 자연적인 산인지 아니면 인공으로 쌓아 올린 산인지 흙으로 이거 이런 사진 보면 꼭 삼각형만 보면은 이거 피라미드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그 중부지방에서 그 지진이 났다는 게 우리나라도 그 안전지대는 아니다는 거 일본보다야 덜하지만은 항상 자연재해에 좀 조심하고 대응하는 그런 시대가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지구가 그 스스로 유기체라고 인식을 해서 뭐가 좀 힘드니까 지금 뒤틀림을 하고 막
그렇게로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상 10월 30일자를 좀 일찍 그 역사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다 안 보시는 경우도 많죠, 당연히. 뭐 다음에라도 건너뛰기 식으로 제목만 보시고 가시는 것도 저한테는 또 큰 도움이 되고, 또 구독, 좋아요, 또 저의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 대단히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